자, 반갑습니다. 취업사회다의 나상무. 정지성, 주영훈입니다. 줄여서 나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하고 주영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채용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었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좀 변할 걸로 예상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자, 2023년 상무님 올해 어땠던 것 같습니까? 채용. 네.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해였다고 생각을 다이나믹하다. 해요. 네. 예, 왜냐하면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요. 5대 산업별로 사실은 채용 규모가 굉장히 상이했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5대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반자디 이제라고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예. 호칭을 하고 있죠. 네. 다이나믹했던 것 같다. 예. 그 중에서도 어떤 산업이 가장 다이나믹? 가장 다이나믹한 건 반도체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 예, 사실은 상반기에 반도체 채용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절반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공대생들 중심으로 굉장히 멘붕을 맞았었는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 네. 다시 회복이 돼서 조금 더 회복이 됐다. 굉장히 많은 채용 규모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다이나믹했던 해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2차 전지도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진짜 어떻게 될지 빨간불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정말 어떻게 정리해 보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거리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리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요거 가장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산업 주영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산업입니까? 네, 사실 굴지의 반도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리 그냥, 반도체가 어렵다 그래도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역시 반도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올해에는 SK 하이닉스는 정말 채용 규모를 적게 가져갔고요. 그래도 삼성 반도체는 상반기는 어려웠지만 하반기는 회복이 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메모리의 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메모리의 어떤 호황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아마 그 삼성 반도체도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는 24년도에 더 크게 가져가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채용 규모를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주영문 선생님도 그러시고 성훈도 그러시고 반도체가 가장 좋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도 좀 채용 규모나 아니면 분위기가 2023년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산업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요. 예.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저도 제약이라고 좀 생각을 제약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제약 바이오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삼바라고 얘기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 그 뭐라고 할까 새로운 공장하고 새로운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어떤 파란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사람을 채용할 룸이 늘어나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제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쪽이 좀 쉽지 않아서 제약을 좀 상대적으로 네, 고른 거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정부에서 키우기로 마음을 먹은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이 에스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저도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꼽았었던 이유가 예, 그럼 설명해 주시죠. 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전기 자동차 판매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 빨간 불은 떴지만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준으로도 화성하고 울산에 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채용으로 이루어질 거고 채용이 결국에는 또 매출로 나중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자동차에서 그래도 사람을 좀 뽑을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차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게 29년 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투자를 하고 계속 익스펜션 조금씩 더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계열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채용을 할 룸은 마련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전지는 아무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2차 전지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네. 내년도에 전망이 다소 빨간불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고 트렌드를 많이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 23년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실적이 좋은. 근데 사실은 9월이나 10월 들어서면서 신문 기사의 어떤 그 내용이 전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파란불이었다가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우리나라 내수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오히려 10월, 11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내년이 어려울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전기차 나왔을 때 이야 너무 좋다 보조금도 받고 이 좋은 차를 탄다 이러다가 이제 겨울에 되면은 이제 충전 대비 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들고 이런 약간 불만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꼭 전기차를 사야만 하는가 이런 그 분위기가 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국내 내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해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정말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90% 이상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좀 하향을 그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계속 운영해 왔었던 내연기관이 강하거나 하이브리드가 강한 기업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판이 내년에 좀 짜지고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오히려 그 수요가 좀 는다라고 그러면 반대로 전기차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하향 곡선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는 EV용 배터리 때문에 계속 매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하방 산업들 역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도 해외 사업장 중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채용 인력들은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산업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 기준으로 올해 대비 작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놓고 준비나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항목이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일단 타깃에 대한 걸 조금 더 그 전략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겟팅이 잘 돼야 된다. 뭐냐면 네. 어떤 회사를 내가 퍼스트 타깃으로 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는 이제 반도체 같으면 사실은 제일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으면 회사만 타깃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무까지도 타깃을 해야 되거든요. 직무까지도. 예, 그래서 직무별로 사실은 그 서류 통과 비율이나 합격 그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회사에 들어가서 직무까지도 제대로 타겟팅을 빨리 하는 게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난 딴 거 준비인데 반도체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한 3학년 저 이하다, 1, 2, 3학년이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4학년이거나 졸업하셨다 이러면 이 산업을 왔다 갔다 거리는 팔방미인들은 사실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업황이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타겟팅해 오셨던 산업을 쭉 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이나 신소재, 재료공학 계열을 전공해가지고 4학년 2학기, 올해 4학년 2학기이신데 그래서 학부연구생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2차 전지 4대 재료 중에서 하나를 다뤄본 경험을 갖고 2차 전지 쪽 계속 준비해 오시다가 2차 전지가 내년에 안 좋다고? 그러면 나도 반도체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준비하다가 반도체 준비하는 거는 상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지원할 때는 이게 공채니까 두 회사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군데만 그래서 정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반도체를 지원하고 SK나 LG 쪽을 지원할 때는 2차 전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 친구들이 이제 채용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전략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반도체 회사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마다 다르긴 합니다. 네. 매번 정답은 없지만 일단 몇 개는 좀 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보고 싶은 건 아까 나상호 선생님께서 퍼스트 타겟이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의 산업은 1순위만큼 다를 수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이제 욕심이 저 2순위, 3순위도 1순위처럼 이게 뭐 이력서나 직무 영역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욕심은 조금 덜어내셔야 이제 준비하시는데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채용 프로세스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뭐죠?